의사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채널 닥터 119입니다. 저는 에드플라이어의 대표 박노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네, 현재 세무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세주TV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주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주변에 박 대표님 세무사님도 되게 많은 걸로 아는데 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지. 주변에 세무사분들이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이 분야에 좀 전문가라고 느껴지신 분이 세주TV의 김주현 세무사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원장님들이 아마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증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많은 세무사 채널이나 아니면 담당 세무사님을 통해서 증여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실행을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증여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과 돈에 대한 노력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당장 결정을 하시기에는 조금 머뭇거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증여라는 이슈 자체는 저희가 시간을 사는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산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증여 공제라고 하죠. 증여라는 시점과 증여세 신고라는 시점부터 10년 동안 합산해서 저희가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산해서 신고를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10년 동안 제가 저희 자녀한테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을 총 합계를 내서 해당 증여세를 계산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시간을 산다는 개념은 뭐냐? 미리 시작할수록 1년, 2년을 더 빨리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살 수 있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0세일 때 증여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10살이 되면 한 번, 그리고 20살이 되면 한 번 이런 식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세요. 오늘은 제가 박노준 대표님하고 실제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20살, 30살 자녀한테 목돈을 만들어주는 증여세 방법과 혹 아직 목돈을 마련하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할부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장님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할 주제로 지금 느껴지는데요. 증여를 생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은 오늘의 주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이랑 만나시면서 주로 이제 증여에 대한 얘기를 어떤 경로로 좀 접하게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원장님들을 뵙게 되면 제일 관심사가 아마 세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세금일 거예요. 다만 원장님들은 관련된 매출이라든지 내야 되는 세금의 액수가 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관심도를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반면에 원장님들께서는 하루 종일 이렇게 진료를 보시고 수술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관심도는 많이 있으신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증여에 대한 계획을 조금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조금이나마 갈피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증여를 해서 목돈을 마련하는 걸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증여세, 과세 체계는 10년 동안 미성년자에게 2천만 원 증여를 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요. 성년인 자녀한테, 즉 20살이 넘은 자녀한테 저희가 증여를 하게 되면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를 하고요. 10살이 됐을 때 2천만 원을 증여를 하고 20살이 됐을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실제 저희가 얼마를 줄 수 있는 거죠?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이요? 네. 그러면 이제 9천만 원이겠죠? 9천만 원이죠. 계산 되게 잘 하시네요. 9천만 원을 20살이 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거기서 만약에 10년 후 30살인 자녀한테 5천만 원을 또 세금 없이 주게 되면 결국 1억 4천만 원을 자녀가 30살까지 세금 없이 저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기본적으로 원장님들을 만나 뵙고 상담을 드릴 때는 이 금액으로 상담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내가 세금 없이 자녀한테 돈을 줄 것만 생각을 하세요. 그럼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녀가 30살에 1억 4천이 있는 게 좋으세요? 30살에 세금을 좀 내더라도 3억에서 5억 이렇게 좀 목돈이 있는 게 더 좋을까요? 후자인 것 같습니다. 후자인 것 같으시죠? 네.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증여세 과세 체계는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아마 세금을 보통 한 40%대 왔다 갔다 하면서 납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미성년 자녀한테 1억 2천을 증여하게 되면 세금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소득세가 40% 나왔으니까
한 20에서 30% 구간으로 오, 다운.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1억 2천을 증여를 하면 세금은 실제로 970만 원밖에 내지 않아요. 대략 한 8% 정도 돼요. 8%의 세금만 내고 증여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0세에 1억 2천 줬어요. 970만 원 냈어요. 10살이 됐을 때 또 1억 2천 줍니다. 똑같이 970만 원 냅니다. 그 다음에 20살은 제가 아까 성년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살이 되면 1억 5천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0살이 됐을 때 1억 5천을 주면 실제로 저희가 줄 수 있는 돈은 30살까지 5억 4천입니다. 5억 4천을 세금 얼마 주고 받아올 수 있는 건가요? 970만 원씩 4번이니까 대략 3,900만 원 정도 세금을 납부를 하면 실제로 5억 4천을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너무나 훌륭하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성년인 자녀한테 한꺼번에 3억 9천을 주려고 하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20%? 맞아요. 20% 구간에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은 대략 6천에서 8천만 원 사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단순히 저희가 뭐 3천 몇백만 원과 6천만 원을 비교를 하면 큰 수를 받잖아요. 막 3억도 받고 5억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차이는 뭐 감수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증여를 하면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을 자녀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미리 저희가 자녀한테 돈을 주면 그 돈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두실 건가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향후에 자산 가치 상승분을 오롯이 그 자녀가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반면에 나중에 이 자녀가 성년이 되고 그때 증여를 하게 되면 자산 가치 상승분을 이 자녀가 직접 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국 증여는 적정한 시점에 증여를 해서 시간을 산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향후에 올라가는 자산 가치의 상승분을 부모 본인이 아니라 자녀에게 향유하게끔 하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액들이 2천만 원부터 1억 2천 사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액을 얼마를 할지는 부모 본인의 재산 현황과 소득 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증여는 바로 고민하셔야 되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께서는 자녀가 이미 성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고등학생, 학창 시절을 보낼 수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증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계획을 세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증여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실 것 같으세요? 바로 세무사한테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이버를 찾아봐요.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 나오나요? 제가 증여를 이걸 찾아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아픈데 의사 선생님한테 안 가고 네이버를 찾아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제발 만약에 이러한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면 원장님 주변에 계시는 세무 전문가나 세무사님들께 꼭 내가 이러한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플랜을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의사 선생님한테 아파서 찾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많이들 경험하실 거예요. 환자들 중에 네이버 찾아보고 마치 자기가 의사 전문가인 것처럼 와서 제가 사실 여기가 아픈데 제가 네이버 찾아보니까 간이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 깝깝하지 않으세요? 왜 굳이 이걸 네이버에 찾아서 병을 키워왔나? 똑같습니다. 세금도 전문가한테 가셔서 제대로 상담을 받으시게 되면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플랜 1, 2, 3을 다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 1, 2, 3 중에서 저희가 선택지를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네. 그럼 원장님들이 이런 증여에 대해서 보통 페이닥터 시절에는 딱히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 시절부터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무사님이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 시점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말씀 주신 게 페이닥터 때 의사 선생님들의 소득이 원장님들의 소득보다는 조금 낮다라는 게 아마 깔려 있으셔서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목돈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정기금 증여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10년 동안 내 자녀한테 몇 천만 원을 증여할 건데 내가 대신 매달 10년 동안 나누어서 이체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정기금 형태로 저희가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나는 아직 목돈이 없으니까 난 아직 페이닥터니까 아직 증여를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매달 20만 원씩 10년을 증여하면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도 증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많은 분들이 증여를 망설이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목돈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꼭 목돈이 아니라도 증여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주신 페이닥터 분들도 그때부터 저희가 이거를 생활 습관을 들이셔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증여를 해야 되는구나가 몸으로 조금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페이닥터 선생님들께서는 그 시기가 이러한 습관을 들이시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지금 원장님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되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네, 지금까지 의사 증여에 관련된 궁금증들을 김주현 세무사님 모시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